이제 11번을 볼 건데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까지의 자료이다.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 주양자수는 전자가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1주기에는 전자의 주양자수가 1이고 2주기에는 전자의 주양자수가 2고 3주기에는 3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전자 한 개당 갖고 있는 주양자수가 1, 2, 3이 되는데 이제 표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X에서 Y로 넘어갈 때 주양자수가 4만큼 증가했어요. 그런데 4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2주기에서 전자가 2개만큼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Y에서 Z로 갈 때는 5만큼 증가했어요. 5만큼 증가하려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주기에서 하나, 3주기에서 하나가 더 생겨서 5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3주기의 전자가 1개란 뜻이죠. 그래서 Z는 3주기 1쪽 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나트륨에서 전자를 이렇게 2개 뺀 플루오린이 되고 또 X는 플루오린에서 전자를 2개 뺀 질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Y, Z를 다 구했어요. 보기를 봐볼게요. 3주기 원소는 한 가지이다. 맞죠? Z 하나죠? 그 니은을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보다 크다. 한번 오비탈을 같이 봐보면 오비탈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둘 다 5개로 같다. 니은은 아니죠? 디귿. 모든 전자의 방위 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2배이다. 이 방위 양자수는 모양 양자수잖아요. 그래서 S오비탈은 항상 0이었고 P오비탈은 1이었죠. 그리고 P오비탈에 전자가 1개 있으면은 이거는 방위 양자수를 1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귿이 물어보는 거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노트를 보면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N에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개고 나트륨에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6개니까 2배가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4번이 된다. 이제 12번을 볼게요. 표는 2주기 원소 W, X, Y,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인지 알 수 있어요. 2주기 원소인데 분자가 되려면은 다 비금속 원소여야 되니까 2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이면 되겠죠. 그래서 2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는 C, N, O, F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 X, Y, Z는 다 얘네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이제 표를 볼게요. 일단 W가 전자가 4개나 있죠. 그러면 얘는 C겠죠. 그리고 전자 2개 공유결합을 하는 애는 O고 그래서 CO2겠죠 가는. 그리고 나를 보면 W는 C였고 Z는 전자 3개를 공유결합하니까 N이고 Y는 플루오린이겠죠. 다도 빠르게 보면은 N, O, F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볼게요. 나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나를 보면은 이 C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도 없고 2개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직선형이 맞겠죠. 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가보다 크다. 이 말은 극성 분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다부터 먼저 보면은 이 N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면은 극성 분자겠죠. 가를 볼게요. 가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서로 대칭이죠. 그러면 극성 분자가 아니라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죠. 그럼 디귿을 볼게요. 나와 다에서 Z의 산화수는 같다를 물어보는데요. 일단 나에서 Z의 산화수를 볼게요. 탄소보다 질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죠? 그럼 전자 3개를 다 끌어당깁니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Z를 보면은 플루오린이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니까 전자를 때려 당기겠죠. 그리고 X도 산소도 질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전자 2개를 끌어당기겠죠. 마이너스 2. 그럼 질소는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같지 않다.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문제 갈게요. 이제 13번을 볼게요. 포도당 수용에 가와 나가 있다. 그리고 부피는 뭐 이렇게 있고 단위 부피당 포도당 분자 모형이 몇 개씩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은 일정 부피당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피당 포도당이 몇 개씩 있냐라는 거죠. 같은 부피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10ml당 별표가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써먹어 볼게요.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는 10ml에 포도당이 1개 있대요. 20ml에는 2개 있겠죠. 나를 보면 10ml에 포도당이 6개 있어요. 30ml에는 18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하고 그러면은 총 50ml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은 20개 있겠죠. 그리고 물을 추가해서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했다. 그때 단위 부피당 포도당 분자 모형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을 더 넣었대요. 100ml에 20개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10ml당 별표 몇 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10ml로 바꿔줍니다. 10ml에는 2개가 있어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4번을 볼게요. 표는 2주기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소들이 다 비금속 원소여야 되니까 C, N, O, F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CNOF가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C는 없죠. 질소는 1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3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봐볼게요. 가에는 이만큼의 원자가 있고 나에는 이만큼의 원자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Y 2개가 늘었다는 거.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늘었냐 하면은 6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플루린만이 하나에 3만큼 비공유 전자쌍이 늘어나죠. 그래서 Y는 플루린이 돼요. 가를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플루린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8이 나오려면 A는 무조건적으로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A가 만약에 3이 되면은 플루린이 3개만 있어도 비공유 전자쌍이 9가 되기 때문이고요. A가 1이 되면은 가능한 분자식은 F2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 8에서 플루린의 전자쌍 6만큼을 빼면은 2가 남죠. 그래서 X가 2개 있는데 이만큼의 비공유 전자쌍이 되려면은 N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식은 N2F2가 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N2F4가 되고 F3NB가 돼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10이니까 플루린 3개라서 9개를 빼주면은 1이 남으니까 B는 1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는 16조 원소이다. 15조 원소이죠. A 플러스 B는 3이다. 맞죠? A는 2, B는 1.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2가지이다. 일단 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또 다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1가지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 됩니다. 이제 15번을 볼게요. 산화하는 반응식이 나오죠. 일단 보기를 먼저 봐보면은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구리는 Cu에서 Cu2 플러스로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되죠. 맞았고, 그리고 니은을 보기 전에 제가 산화수에 대해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아시면 한 90%의 산화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플루린의 산화수를 -1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수, 원자번호 20번 이내인 금속의 산화수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수를 +1로 써주고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를 -2로 써주면 산화수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에서 H랑 O가 있는데 H랑 O가 있으면 수소의 산화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수소의 산화수 +1 +1이 2개죠? 그러면 산소에는 -1이 와야겠죠. -1. 그리고 두 번째 I는 -1이죠. +1. 그리고 같은 원소끼리 결합해 있으니까 0. 물에서는 수소 먼저 구해서 +1. 산소는 -2. 그래서 같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화수 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줘야 돼요. 이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니은 나에서 H2O2는 환원제이다. 보면은 H의 산화수는 그대로인데 산소의 산화수가 -2로 환원이 되죠. 그러면은 산화제겠죠. 그러면 니은은 아니죠. 디귿에 보면은 나의 개수를 다 구해라 뭐 이런 뜻이죠. 구해볼게요 같이. 일단 첫 번째로 아이오딘을 볼게요. 아이오딘은 얘네끼리밖에 없으니까 D를 그냥 1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B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식에서의 개수 맞추기니까 증가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전자가 이동한 개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오딘에서 전자가 이동한 개수는 2개 이동한 거죠. -1인 아이오딘이 0이 됐고 그게 2개 있으니까. 그러면 또 산화수가 변화된 게 뭐가 있죠? 산소죠. 산소가 이렇게 -1에서 -2로 변했어요. 전자가 2개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2개만큼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 산소에 2개가 있으니까 A는 무조건적으로 1이어야 됩니다. 그럼 맨 끝에 2는 2가 되겠죠? 산소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면 왼쪽에 수소가 2개 있고 여기 몇 개 있고 오른쪽에 수소가 4개 있죠? 그럼 C는 2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면 A, B, C 더하면 5고 D, E 더하면 3이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pH와 pOH에 관한 자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H와 pOH를 합하면은 항상 14가 된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럼 이 말은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4가 된다는 것이고 X는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과 8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가에서는 4가 되고 10이 되고 다에서는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여기는 9가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죠. 문제를 볼게요. H 플러스가 더 많은 거 산성인 수용액은 몇 가지 있냐?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이죠? 그러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다에서 이 OH-의 몰 농도는 1 곱하기 10 -5승이다 라는데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바로 pOH인데요. 그러니까 답은 5가 맞겠죠? 그리고 디귿 H3O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50배이다. 알고 가야 될 게 부피가 같다는 전자에
pH가 1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H3O 플러스의 양은 10배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 다음에 나 가로 넘어가 봅시다. 나에서 가로 갈 때 pH가 2만큼 내렸어요. 그러면은 H3O 플러스의 양은 100배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봐야 될 게 부피도 2분의 1만큼 줄었어요. 그럼 100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50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5번이죠. 17번을 볼게요. 17번은 제2이온화 에너지와 제1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보는 게 좋아요. 일단 제1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제2이온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혼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기 좋게 좀 바꿔봤는데 1쪽부터 17쪽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한번 봐볼게요. 나와있는. 그러면은 여기부터 봐볼게요. Y가 제1이온화 에너지는 X보다 높은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Y보다 낮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X와 Y 간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유념해 둬야 되는데 이제 한번 왼쪽에 봐볼게요. 이온화 에너지가 좀 낮은 쪽이었으니까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가 얘네 둘보다 높은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더 둘보다 낮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제2이온화 에너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얘네 둘이겠죠. 제2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얘가 얘보다 높고 제1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얘보다 높으니까 얘가 바로 Y가 됩니다. 얘는 X가 되죠.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비슷한 구간이 또 있어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더 높은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더 작죠. 그럼 오른쪽에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사실. 그래서 얘가 Z가 되고 얘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봤으니까 보기를 봐볼게요. X는 베릴륨이다. 베릴륨이 2족 원소죠. 그런데 X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족 원소죠. 그래서 틀렸죠. 니은 Y와 Z의 원자번호 차는 4이다. 그런데 Y는 2족 원소고 Z는 16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차이는 4가 나겠죠. 니은은 맞다. 그 디귿을 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X가 더 크다. 보면은 X가 제1이온화 에너지가 낮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은 디귿도 맞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이제 18번을 볼게요. X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Y2, ZY3를 넣으면서 막 변화를 관찰한 건데요. 이 문제를 봐볼게요. 가에 X 40g에 V리터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Y2 8g을 추가했다. 그래서 4분의 5 V리터가 됐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 V리터겠죠? 그리고 X는 왼쪽에 나와있듯이 V리터가 되고, 그리고 ZY3를 40g 첨가했다. 그런데 이게 몇 리터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것부터 쓰면 X는 V리터 있고 Y2는 4분의 1 V리터 있다. 그런데 문제에 나와 다의 전체 원자수 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수를 구해볼 건데 V리터당 그냥 V게 있다고 칠게요. 나의 전체 원자수를 보면은 X는 단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V리터에 V게 있겠죠. 그리고 Y2는 분자에 원자수가 2개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4분의 2 V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나의 전체 분자수는 2분의 3 V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수는 2분의 3 V만큼 있고 전체 원자수 비가 3대 7이려면 여기에는 총 2분의 7 V개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자의 총 원자수는 2V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한 분자에 4개가 있으니까 얘가 몇 리터 있는지 알려면 4만큼을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터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V리터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A는 이 리터들을 모두 다 합한 값이겠죠. 그래서 4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다 해서 A는 4분의 7이다. 맞죠? 원자량의 B를 구하래요. X와 Z에. 일단 X는 40g의 V리터 있었고 Y2는 32g이 되면은 V리터 있죠. ZY3는 80g일 때 V리터 있겠죠. 그러면 Y 원자 한 개당 16g 있고 이때 V리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ZY3에 Y가 3개 있으니까 그럼 Y 원자 3개를 빼주면은 Z가 V리터일 때 몇 g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3 해서 48g이고 빼주면은 32g이 되겠죠. Z는 V리터일 때 32g 있다. 그럼 이제 원자량 B를 구했습니다. X는 V리터일 때 40g 있었고 Z는 V리터일 때 32g 있었으니까 이거는 5대4가 맞죠.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Y2가 X, Y3보다 크다. 노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아까 전에 이거를 구해놨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요. 이 32g과 80g은 분자량으로 치부할 수 있으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Y2는 32g, 1 곱하기 분자 하나에 원자가 2개 있죠. 그리고 ZY3는 80g에 1g, 그리고 한 분자당 원자가 4개 있죠. 4. 계산을 해주면 16분의 1 대 20분의 1, Y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디귿도 맞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이제 19번을 볼게요. 중화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HCl, NaOH, KOH가 있고 몰 농도도 서로 다르고 부피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가 문제죠.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용액에서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이만큼 있다 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용액은 산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몰 농도가 12분의 1A 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처음에 HCl은 20ml 있었었고 A 몰 농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혼합되고 나니까 총 60ml가 되었죠. 그러면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수인데 리터가 곱하기 3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일단 3분의 1A 몰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몰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염기성 용액들이 있으니까 OH-에 H+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12분의 1A 몰 농도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3A만큼이 없어진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HCl과 나머지 염기 용액의 비율은 4대 3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3분의 1A였던 몰 농도가 12분의 1로 4분의 1배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은 거 여기에는 Cl-가 와야겠죠. 그리고 HCl과 나머지 염기 용액의 비율은 4대 3이었으니까 이만큼이 염기 용액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얘는 H+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 해서 첫 번째 용액에다가 KOH Vml만큼을 부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용액에서는 일단 가장 많았던 부분은 CL이 일단 차지를 하고 있겠죠.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많아진 부분은 K+가 될 거예요. OH-는 H+가 없어져서 좀 없어졌을 테니까. 나머지 얘 중 하나는 Na+일 테고 하나는 OH-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Na+와 Cl-의 몰비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넘어가서 Cl-와 몰비가 2대 1인 거는 얘죠. 그럼 얘가 Na+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 친구가 K+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용액에 넣어준 부피와 NaOH와 KOH의 몰 농도의 비를 구해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구해볼 건데 NaOH는 처음에 30ml 있었죠. 그리고 KOH는 10ml 있었고, 근데 이 NaOH와 KOH를 넣었을 때 이 화학식의 몰비는 얘는 4분의 1만큼 있었고 얘는 8분의 1만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2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NaOH는 10ml당 3분의 2만큼 있었고 KOH는 10ml당 1만큼 있었던 거죠. 결국 몰농도 C 분의 몰농도 B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I에서 KOH가 원래 8분의 1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Cl-처럼 똑같이 2분의 1만큼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8분의 1만큼이 10ml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추가로 30ml를 추가해주면은 똑같이 2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넣어준 부피는 30ml이다. 그래서 30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번을 볼게요. 이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죠. 반응 전의 데이터와 반응 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 쉽게 양적 관계 틀로 한번 써볼게요. 네, 일단 문제풀이 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실험 1에서 A의 질량은 8g, B의 질량은 28g 있었고 실험 후에 C의 질량은 22g 있었죠. 그리고 전체 기울기의 밀도는 72D, XD 이렇게 나와 있고 실험 2를 볼게요. 반응 전에는 A의 질량이 24g, B의 질량이 Yg, 반응 후에 C의 질량이 33g, 또 밀도는 75D, 100D가 됐죠. 네, 이제 여기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보면 됩니다. 실험 1을 보면 반응 후에 질량이 22g 있어요. 그러면은 B가 다 반응하지 않았단 소리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A가 반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8g 모두 반응을 해서 0g이 되고요. 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은 36g이죠. 반응 후의 질량도 36g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B에 남아있는 질량은 14g이 됩니다. 그럼 반응 중일 때는 14g을 반응을 하는 거겠죠. C는 22g이 생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량비를 구했어요. 8대 14대 22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험 2를 볼게요. 우리가 실험 1에서 반응 질량비를 구했죠. 그래서 그대로 써먹어주면 됩니다. C가 33g 생성될 때 B는 21g 반응해야 되고 A는 12g 반응해야 된다. 나머지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반응해서 12g이 남았고 B는 반응을 다 한 거죠. 그럼 Y는 21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Y는 21이다 라는 거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써먹은 밀도를 써야 돼요. 밀도가 뭐냐 하면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량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밀도로 부피를 알 수 있다. 근데 부피는 즉 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밀도비가 3대 4라는 거는 부피비가 4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피비는 몰수비랑 똑같죠. 이제 몰비에 대한 단서를 얻었으니까 실험 1부터 몰에 대한 단서를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A가 8g 있을 때 이거를 1몰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 B 대 C로 반응을 하므로 이 14g은 B몰이고 22g은 C몰이죠. 28g은 B 곱하기 2에서 2B몰이 되죠. 그리고 실험 2로 넘어와서 24g이 있대요. 24g이면은 3몰이죠. 그리고 12g은 1.5몰이에요. 그러면 1대 B 대 C로 반응하므로 21g은 1.5B, 33g은 1.5C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5B가 되고 또 반응 후의 질량도 봐보면은 1.5몰 남았고 얘는 1.5C몰 남았죠. 그래서 결국에 반응 전과 후의 몰수비는 4대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3 플러스 1.5 대 1.5 플러스 1.5C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4C 빼기 3B는 2가 나옵니다. 그리고 B와 C는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 B 1 넣으면은 1이 나오고 2, 1 넣으면은 5가 나오고 그리고 2, 2를 넣으면은 답이 2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C와 B는 2, 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B와 C의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실험 1로 넘어가서 반응 후의 몰수까지 써주면 B몰, C몰 남아있죠. 그러면 결국에 반응 전에는 1 플러스 2B만큼 남아있고 반응 후에는 B 플러스 C만큼 남아있죠. 1 플러스 2B는 5가 되고 B 플러스 C는 4가 되죠. 그래서 부피비는 5대 4라는 거죠. 그러면 밀도비는 4대 5가 되겠죠. 그래서 72D에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 90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D는 90D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20번 문제로 넘어와서 21분의 90은 7분의 30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해설 강의 보느냐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까지 남겨주신다면 좋겠죠.